이거 과거 기출문제인데 확인해 봅시다. 지금 속성작용이 나오는데 속성작용이 뭐였죠? 퇴적되고 난 뒤에 이것들이 그냥 퇴적됐다 해서 퇴적함이 되는 게 아니잖아, 맞지? 퇴적 물질 자체가 현재 이게 암석이 되는 그 과정을 속성작용을 하지. 두 가지 뭡니까? 다짐과 교결. 다짐은 다른 말로 압축이라 하기도 하죠. 원인은 근원이 되는 힘은 당기는 중력이죠. 됐지? 뭐 하중을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됐지? 뭐 다 중력에 근원하는 거. 자, 그리고 다져지고 난 뒤에 다시 교결물질, 교결작용 있잖아, 맞지? 교결물질은 뭐 있습니까? 지하수에 녹아 있는 석회질, 규질, 산화철. 기억 안 나나? 이게 다 가능하잖아, 맞지? 기억하세요. 자, 갑시다. 자, 지금 어느 세설성 퇴적층이 나와 있고 모래자 사이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그러죠? 이 공극이라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여기처럼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자, 어쨌거나 압축받으면서 다져짐 받으면서 일단 당연히 공극은 줄어들겠지. 그리고 지하수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 공극을 다시 교결물질로 채워지는 거지. 시간이 갈수록 공극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자, 갑시다. 자, 기억의 교결물질이 침전된다. 기억의 교결물질. 자,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교결작용을 말하는 거고. 자, 밀도는 증가한다. 당연히 빈 공간을, 자, 일단 다져짐으로써 빈 공간이 줄었고, 자, 그리고 그 사이 교결물질을 채웠잖아. 그럼 당연히 밀도는 커지겠죠. 자, 단위 부피당 모래자 수가 당연히 내려갈수록 하중을 많이 받을 거니까 눌러졌으니까 더 빈 공간이 없으니까 더 입자수가 많겠지. 그걸 말하는 거고. 자, 넘어갈게. 자, 같은 건데, 자, 갑시다. 자, 물리랑 피 같은 경우에 퇴적물의 총부피에 공극의 총부피. 어쨌거나 공극이 커질수록 이 값은 크다 그 말이잖아. 됐지?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중을 많이 받을 거니까 공극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걸 표현한 거지. A든 B든 둘 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깊이가 깊을수록 공극은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A의 평균 밀도는 증가한다. 깊어지면 밀도 증가하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 공극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것도 있지만 참고 거기에 다시 교결물질이 채워지는 거지? 두 가지가 다 작용한다. 자, 깊이가 깊어질수록 B의 공극 평균 크기는 작아진다. 뭐 A든 B든 다 줄어들고 있잖아. P 값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됐고. 자, 0에서 140m 구간에서 깊이에 대한 P의 평균 감소율. 자, 지금 0에서 140까지의 변화를 말했잖아, 맞지?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B 같은 이 경우. 됐나? 어쨌거나 A와 B의 0에서 140까지의 변화를 말할 거니까 현재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 변했죠? 그러면 A가 훨씬 더 변화율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자, 4번, 6번. 자, 4번. 자, 여러 퇴적 환경 나타낸 것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육상과 연안과 해양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퇴적 입자의 평균 크기는 A보다 B가 작다. A는 선상지고 B는 상박주인데 선상지를 하면 그러니까 거의 일반적으로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계곡에서 하천, 강을 만나는 곳. 그러니까 좀 더 경사가 좀 더 완만해지는 지대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경사가 급하면 흐름이 강해서 다양한 크기 입자들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경사가 완만해지면 흐름이 약해질 거니까 그 앞에 그냥 퍼뜨려 놓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 강의 흐름이 끝나는 곳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잖아. 그러면 그 전까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다가 바다를 만나게 되면 더 이상 흐름이 없으니까 그 앞에 역시 펼쳐놓는 게 삼각주가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계곡 가게 되면 입자들이 상당히 크잖아, 맞지? 바위도 있고 돌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흘러내려오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마모가 이루어지면서 분쇄되면서 깨지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하천 밑으로 하류로 갈수록 당연히 크기 입자는 작아지는 거잖아. 그걸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동 과정에서 계속 분쇄와 마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입자 크기는 계속 작아질 것이다. 그래 일반적으로 하류 쪽이 가장 입자가 작죠. 자, B와 C는 연안 퇴적 환경에 해당된다. B와 C. 삼각주와 석호. 석호가 뭐였죠? 우리 바다 해안선 중에 쑥 들어간 곳을 뭐라 부르지? 튀어나온 곳을 곧 들어간 곳을 만. 이 만 앞에 사주. 앞에 현재 보면 해안선과 나란하게 퇴적물들이 쌓이는 것을 사주라 그랬지? 그런데 이게 만 앞을 딱 가려버리면 하나의 호수가 되는 거였지? 그게 석호. 됩니까? 뭐 경포호나 영랑호나 강원도에 많습니다.
자, 석회암은 E에서보다 D에서 많다. 잘 생성된다. E와 D. 현재 보면 D는 바로 얕은 바다를 말하는 거지. 대륙붕 역시 바다잖아. 대륙붕의 수심이 얼마 됐죠? 대륙붕은 수심 200m 미만의 얕은 바다를 말하는 거지. 아까 구문소 이야기하면서 석회암은 얕은 바다에 많다고 그랬잖아. 기억나나?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 참 여러분들 과거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석회암 이거 녹이는 실험 한번 했었잖아 예전에. 아니면 본 것도 많을 건데 묽은 염산 떨어뜨리는 것. 참고로 석회암은 산과 반응해가지고 녹아버려. 그러면서 이산화탄소 생성돼서 막 나오는 거지. 거품이 막 생기는 거잖아. 기억나나? 그런데 물속에 CO2가 녹아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물에 CO2가 녹아 들어가면 그 탄산이지. 탄산 음료 있잖아. 탄산. 됐나? 자, 참고로 기체 용존 기체 우리가 했던 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했지. 산소 같은 경우에 표층이 많지. 광합성에서 또는 대기에 많던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것. 근데 깊이 깊어지면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시 심해층 가게 되면 산소가 다시 많아지지. 심해층 왜 산소가 많아지지? 고위도 표층수가 가라앉아서 공급되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어땠습니까? 표층이 많아 적어. 특히 적지. 맞나? 근데 깊이가 깊어질수록 점점 양이 많아지는 거였지? 생물의 호흡과 그리고 이들이 죽으면서 분해되는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CO2가 생성되거든. 됐나? 그러면 아까 석회암을 녹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CO2가 녹아있으면 탄산이 된다 그랬지? 그럼 그 산성이 강할수록 잘 녹을 거잖아. 근데 얕은 곳은 CO2가 별로 없지. 산성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겠지. 그럼 잘 안 녹겠지. 잘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얕은 바다에 많은 겁니다. 그 과정까지 몰라도 되고 어쨌거나 석회암은 얕은 바다에서 잘 생성된다. 넘어갈게. 자, 6번. 아마 디귿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자 갑시다. 자, A, B, C 모두 횡압력. 지금 습곡이니까 횡압력. 근데 종류를 보게 되면 A는 정습곡, B는 경사, C는 많이 누웠으니까 횡화.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죠. 자, 갑시다. 자, 습곡축. 자, 습곡축이란 것은 이 습곡 중에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이라고 그랬고 이 부분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 그걸 습곡축면이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정습곡은 거의 똑바로 서 있는 거고 자, 경사습곡 누워있겠죠? 그래서 수평면에 대해서 습곡축면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따지는 거였지? 그러면 여기는 거의 수직이고 얘는 90도보다는 작겠죠? 그걸 말하는 거고 자, C에는 역전된 지층이 존재한다. 자, 역전. 역전이란 말은 원래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되게 돼 있지? 나이가 많아지게 돼 있는데 이게 반대가 된다 그 말이죠.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는 횡화습곡이잖아요. 잠깐만. 자, 예를 들어서 봐봐. 이게 앞면이야. 앞면 차곡차곡 쌓였다면 이게 나이가 가장 적겠지. 밑에 가장 나이 많겠지. 그런데 이게 자, 습곡된 다음에 누웠어. 됐죠?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나이가 어린 거 맞지? 점점 많아지겠지? 근데 다시 딱 내려가게 되면 점점 내려갈수록 나이가 어린 놈을 만나게 되는 거지. 역전되는 거잖아. 되겠나? 자, 그래서 지금 C 같은 경우에 횡화습곡 이곳을 보게 되면 쭉 내려가게 되면 당장에 요 노란색 표시한 것, 흰색 이게 원래 실제 가장 나이가 많은 놈이죠? 맞나? 검은색이 이놈보다 나이가 더 어리잖아. 그래서 어리고 많고 다시 어리게 되는 이런 상황 생기는 거지. 역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됐죠? 자, 7번. 자, 부정압 만드는 과정이고 간화 과정에서 지층은 횡압력. 일단 이거 습곡 생겼으니까 횡압력이고 간화다 과정에서 퇴적이 중단된 시기가 있었다. 자, 해수면 밖으로 나오면 퇴적이 돼 안 돼? 참고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침식이 주가 되는 거지. 퇴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고. 자, 이 과정에서 자, 형성된 부정압이 평행 부정압. 참고로 우리가 단순하게 아까 그림 봤듯이 그냥 이 부분만 보게 된다면 자, 부정압을 경계로 위에와 아래 서로 나란합니까? 아니지? 이거 경사죠. 됐나? 뭐 전체 모습 보더라도 일단 서로 나란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8번. 이건 뭐? 한번 볼까? 자, 사함과 현무암 돼 있고 갑시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지표 나와가지고 공기들, 가스들이 빠져나가지? 자, 유동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현무암. 유동성이?
큽니까? 작습니까? SiO2가 많으면 사슬 구조가 많아서 잘 엉켜서 점성이 크지. 점성 반대가 유동성이었죠? 그러면 이놈 SiO2 적잖아. 맞지? 거의 물처럼 현재 아주 묽었다 그 말이지? 그럼 가스가 쉽게 빠져나가지. 그래서 구멍이 많은 거잖아. 되겠나? 그 기공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현무암이 있고. 자, 갑시다. A는 세설성 퇴적암. 자, 이게 구멍 많은 거 B가 현무암인 거 알기 때문에 A가 3이니까 세설성이라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생성 시기는 A가 B보다 빠르다. 뭐랬냐면, 자, 3은 현무암의 포획되었다. 그러면 누가 먼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포획된 놈이 먼저 형성되어 있었다. 그 말이죠. 됐고, A와 접한 B. 자, 이미 벌써 3은 있었고, 현무암이 왔다. 그 말이잖아. 그러면 용암이 와서 굳은 거니까 당연히 변성을 시켰겠지. 됐나? 그래서 3의 변성이 생겼겠죠? 자, 1번. 자, 가라 속성작용이 일어나는 동안 퇴적물 변화가 쭉 나와 있고, 자, 문제 기억. 가나 과정에서, 자, 교결작용이 다짐작용보다 활발하다. 자, 교결. 교결이었다면 이 공간을 채워야 되겠지? 근데 가나에 보게 되면 현재 공극을 채운 게 없잖아, 맞지? 그럼 지금 이거 공간이 줄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다짐작용이 더 활발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나다 과정. 나다 과정에서 퇴적물의 평균 밀도는 증가했다. 참고로 좀 더 입자 간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도 있지만 교결물질 채워졌잖아, 맞지? 그럼 결과적으로 밀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리고 ABC 중에 지하수에 대한 용해도. 지금 용해되어 가지고 녹아 가지고 이런 것들이 공극이 새롭게 생긴 거잖아, 맞지? 그러면 가장 잘 녹는 게 지금 C가 되겠죠. 이게 용해도 잘 녹는 애가 되겠지. 근데 A 같은 경우는 공극이 새롭게 생겼어, 안 생겼어? 안 생겼으니까 잘 안 녹겠지. 용해도가 낮겠죠. 가장 높은 건 C가 되겠지. 자, 넘어갈게. 자, 문제에서 여감, 석회암, 석탄 세 가지 나와 있고, 자, A 같은 경우에 직경이 5mm보다 큰 퇴적 입자. 참고로 이걸 기억하셔야 되지. 여감이라는 건 자갈이 포함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면 모래보다 큰 입자가 존재한다 그 말이잖아. 모래 입자 알고 있어야 돼. 자, 모래가 얼마에서 얼마? 16분의 1에서 2라는 것.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자갈 입자라 그 말이죠. 그러면 자갈 입자를 포함했기 때문에 A가 여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됐고. 자, B 같은 경우에 검은색을 띈고 식물 화석을 했어.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여감 빼고 석회암과 석탄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 맞지? 자, 석탄이 뭡니까? 식물이 쌓여서 된 거지? 그래서 B가 석탄이 될 거고. 자, C는 밝은색 때문에 조개가 나와 있잖아. 조개 껍질이 석회암이지? 그래서 C가 석회암. A는 여감 맞고. 자, B는 육상퇴적 식물이니까 육상식물이니까 맞는 말 되겠죠? 자, A, B, C 모두 다 세설성. 이 중에 세설성은 누굽니까? 여감밖에 없죠? 석탄과 석회암은 둘 다 유기적이죠? 석회암은 화학폭도 가능하지만 여기는 조개라는 생물을 표현해 줬기 때문에 둘 다 여기서는 유기적이 되겠지. 됐지? 자, 3번. 자, 고도가 일정한 어느 지역 되어 있습니다. 자, 수평층 그랬고 A에는 해양생물 B, A, B가 존재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기적으로 A는 폐렴기, B는 트라이아스기. 자, 폐렴기라면 캄 오실 때 석폐, 고생되었죠. 트라이아스기는 이건 중생대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A가 또 나이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지. 됐나? 자, 그리고 지금 상반은 단층에서 서쪽. 이게 단층에서 서쪽이란 말은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왼쪽. 그러면 A가 상반이다 그 말이지. 자, 그 말은 A가 상반인데 자, 폐렴기로서 나이가 더 많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 같은 면상에 나이 많은 애가 올라와 있다 그 말이잖아. 원래 나이 많은 애는 밑에 있게 돼 있지? 그러면 같은 면에 있단 말은 이 나이 많은 애가 올라와 있다 그 말이지. 그러면 상반이 올라왔다 그 말이죠. 상반이 올라오는 단층은? 역단층 맞습니까? 상반이 올라오는 건 역단 맞나? 오케이. 자, 갈게. 자, 상반 하반 됐고. 자, 문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상반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단층 면이라고 그랬고, 단층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A가 상반이라고 그랬으니까 상반이면 이 단층 면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기울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됐나? 그리고 상반이 올라와야 되니까 올라온 것 이거 표현된 거지, 화살표로. 됐나? 이걸 여러분들 단면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지금 면을 말하는 거고. 자, 가겠습니다. 자, 지표면에 노출된 지층 퇴적 시기는, 자, 노출되어 있는 이 면, A와 B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냐 그 말이잖아, 맞지? 아까 애가 더 나이 많다 했잖아. 고생됐고. 됐고. 자, 가의 단층은 정단층. 정단층이 아니라 역단층이죠. 상반이 올라왔으니까. 자, 가의 단층은 횡압력. 여러분들 이거 역단층이니까 횡압력 맞지? 넘어갈게. 자, 마지막. 자, 제주도 우도인데, 자, 갈게. 홍조단 해빈돼 있고,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으라 그런 게 아니잖아, 맞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이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라 그 말인데, 자, 갑시다. 자, 기억은 연안 태적 환경. 여기 보면 기억 해빈. 우리 알고 있는 모래사장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연안 맞습니까? 맞죠? 자, 니은이 속성작용 받으면 세설성 태저감이 된다. 자, 니은 볼게. 자, 홍조사 또는 홍조단 돼 있는데 뭐라 했냐면 뭐 깨진 모래, 자, 깨진이란 말이 나와. 그러면 원래 세설성이라는 것은 원래 큰 입자들이 깨져가지고 쌓이는 거잖아, 맞지? 그런데 입자의 종류가 점토나 모래나 자갈이나 이런 애들이잖아. 근데 얘의 기원을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홍조사나 홍조단 같은 경우에 홍조류가 만든 입자들이 쌓인 거지. 여기서 홍조류라는 것은 미생물, 바다에 살고 있는 작은 조류들, 플랑크톤을 말하는 거야. 조류들. 그럼 생물이잖아, 맞지? 이들이 쌓인 거니까 당연히 뭐다? 유기적이 되겠죠. 생물이니까. 다시 말하지만 세설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셰일, 사암, 여감, 응애암만. 자, 마지막으로 디귿은 광합성 통해 산소를 생산한다. 뭐 잘 모르잖아, 맞지? 이 홍조류 역시 조류. 대표적으로 광합성 잘하는 애가 누구 있죠? 최초로 광합성하는 애가?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만들었던 남세균, 남조류. 되겠나? 이건 홍조류. 역시 광합성합니다.